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서, 즉 채소밭에서 로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석회고토,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들어간 석회고토를 뿌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석회고토는 그냥 뿌리는 것보다 이런 관리기로 살짝 이렇게 로타리를 하든가, 채소를 심으실 거면은 완전히 땅을 뒤집어서 로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로타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퇴비를 뿌려줄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을에 퇴비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퇴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발효를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완숙 퇴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추가 부숙을 시켜서 발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땅에다 뿌려주는데요. 그렇게도 좀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와 다르게 퇴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 가스 피해도 없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땅에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에 유기물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양분도 조금 공급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그런 비료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농사를 짓기 전에 퇴비를 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복합비료나 이런 거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복합비료를 뿌리셔도 되고, 퇴비를 뿌리셔도 되고, 유기질 비료를 뿌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퇴비를 우선은 같이 칼슘 비료와 같이 뿌려서 로타리를 치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우선은 땅심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작물을 심기 전에 유기질 비료를 좀 뿌리고, 그리고 복합 비료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심으면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퇴비 같은 것들이 천천히 녹아서 부숙되면서 작물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로타리를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또 칼슘 비료를 뿌리고 바로 유기질 비료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퇴비와 이것을 뿌리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며칠 후에 뿌리고, 우선 고추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둑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점적도 설치해야 되고, 비닐도 깔아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언젠가 다 끝나겠죠. 이 퇴비는 제가 가을에 받아놨던 퇴비입니다. 한 300포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올해 쓰려고 제가 받아놓은 것이고요. 그때 이제 처음 향을 맡아봤을 때, 그때도 약간 찌릿찌릿한 그 퇴비 독특한 향이 있더라고요. 6개월 이상 이렇게 밖에 비닐을 잘 씌워가지고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은 특유의 향도 없어지고 향이 아주 흙냄새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퇴비는 별로 좋은 퇴비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 퇴비를 옮겨가지고 밭에 뿌리고 로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이 토곡이라는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곡 퇴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그 전에 전라도에서 나온 퇴비를 계속 사용하다가 한 2-3년이 돼도 계속 그 특유의 퇴비 냄새가 너무 심해서 퇴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등급입니다. 특등급의 퇴비가 되려면은 우선은 수분 함량이 적어야 되고, 유기물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야지 이게 퇴비가 특등급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룩탭이라고, 누룩이랑 각종 여기 토착 미생물,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 퇴비를 보자마자 사용을 했었는데, 특유의 처음에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독특한 퇴비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되니까 전혀 그 냄새가 나지 않고 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퇴비는 그 토곡이라는 퇴비입니다. 그동안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거 참 괜찮은 퇴비더라고요. 대신에 특등급이라서 가격은 좀 나가고,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분이 적어요. 수분이 적고, 그리고 수분이 적은 대신 그만큼 양이 많겠죠. 다른 거 써보다가 다른 거는 정말 수분이 많아서 뭐 조금 무게는 같아도 수분이 많아서 이게
정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꽤 그 부피도 많고 괜찮더라고요. 퇴비의 사용량은 자기 밭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한 동이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동에 한 30호에서 40호 정도 넣어서 이제 밭에 기본 이제 유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풀이 나오면 안 되니까 풀 관리를 해야 돼서 이게 유기물이 부족한데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풀을 기르고 예초를 하면은 유기물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과일나무는 저는 많이 넣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채소나 이런 화훼 같은 경우에는 풀을 어떻게 길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퇴비를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주었습니다. 퇴비를 미리 뿌리는 이유가 바로 가스 발생 때문에 미리 뿌려주는 겁니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뿌려서 로타리를 쳐야 되는데요. 퇴비도 마찬가지로 보통들 이제 바로 받으셔가지고 바로 뿌려주는 거라서 퇴비의 냄새, 가스, 그러니까는 발효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뿌리시게 되면은 가스 발생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뿌리셔갖고 로타리를 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잘 발효된 그런 퇴비랑은 이렇게 칼슘 비료랑 같이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효가 잘 안 됐다고 생각되시면은 칼슘 비료랑 좀 텀을 줘갖고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로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퇴비를 뿌렸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동물성 잔재물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냄새가 거의 없었고, 조금만 몇 개월만 더 있으면은 냄새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이랑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의 뼈나 사체 아니면 창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은 것은 좋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사용해보고 냄새를 맡아본 결과 냄새가 막 심하진 않네요. 대신에 동물성 잔재물이란 그 안에 피나 여러가지 잔재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타리를 해볼게요.